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수행했던 사건에 기반해서 좀 이기는 전략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건이 무엇이었냐? 징계 사유가 6가지나 되어서 해고를 당했던 대학 교수님이었습니다. 저한테 의뢰를 왔을 때 사안을 보니 징계 사유가 굉장히 많았고 내용도 굉장히 딱 보는 순간 헉 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대학의 교수님인데 부정청탁에 입시 비리에 성적 조작에 각종 내용들이 다 있었고요. 결정적으로는 성범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안을 맡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 모든 징계 사유를 진술한 단 한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제지간이어서 굉장히 힘겹게 진실을 말했을 개연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계속 살펴보다 보니 앞뒷말이 맞지 않은 것들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각 징계 사유별로 제가 했던 작업은 의뢰인과 협심을 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거의 10명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 전화를 걸고 직접 진술서 또는 녹취를 땄는데요. 각각의 사유마다 아까 말했던 그 1인의 제자와 정반대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이 진술자의 진술 신빙성을 낮추는데 주력을 하기 위해 첫 번째로 아까 1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녹취록이나 진술서를 받는 등 증거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했던 전략이 무엇이냐? 재판 과정에서 보통 우리한테 불리한 사람은 부르지 않고 상대편이 부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까 1인의 제자가 모든 징계 사유를 대부분 말했다고 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불렀을 때 우리한테 불리한 말이 나올 것이 예측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인을 불러야 한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는 이 증인의 진술서 등을 학교에 제출한 것을 보니 조금씩 모순이 있고 약간씩 허위 과장이 많이 섞여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아까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진술이 거짓일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렀을 때에는 증인의 신문 시간이 길어지면서 허위 진술을 스스로 모순적으로 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략은 잘 먹혔는데요. 실제 재판에 나와서 이 친구는 자신이 성범죄를 당했다고 했던 날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옷을 입었는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썼던 진술서에는 겨울이 아닌 여름에 성범죄를 당했다고 했는데 옷차림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자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편이 아닌 증인을 직접 부름으로써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해서 결국은 이 사건도 징계 사유 6개가 모두 다 허위 진술에 근거한 것이므로 부존재하다, 즉 해임이 취소되었습니다. 22년 연초에 해임을 당해서 23년 9월경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안에서 알 수 있는 걸 좀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증거물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증이 없다면 관련 진술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증거를 따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의뢰인의 협조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재판정에서 증인 신청을 할 때 우리 측에 불리하다라고 막연하게 배척할 것이 아니고 유불리를 충분히 전략적으로 잘 따져서 불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질문도 잘 짤 필요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런 행정사건의 경우에는 대학교 내부조사위원회, 징계위원회 혹은 각종 인사위원회 때에는 징계를 받는 사람의 말이 잘 먹히는 경우가 없습니다. 행정심판의 단계에도 저는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때로는 벽을 보고 얘기하는 느낌을 받기도 했고요. 억울하실 거는 같은데 재판에 가시면 될 것 같네요 라는 얘기까지도 들었습니다. 결국은 1심 재판에 이르러서야 저희가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진실이라고 믿는 분들이라면 조금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